안녕하십니까. 다른 데와 달리 경기도만의 특성을 가진 업무 몇 가지를 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대략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아주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위성 활용 연천 콩과 벼 관리입니다. 이건 실제 제주도에서 제주도 무를 대상으로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수확량, 토양 수분량, 토양 질소량 등이 그 포장에 대해서 나오고요. 제주도에는 밭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주변에 있는 밭이 다 나오겠죠. 그 모든 밭에 대해서 각각 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분석을 할 거고요. 이걸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해서 지금 무의 작황 상황이 어떠니, 앞으로 어디에서 뭐 수입을 해야겠다,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작물 수급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현재는 제주도에서는 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것을 연천의 콩과 벼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인공위성 영상을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인공위성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뭐 배수가 잘 된다 안 된다, 지금 생육상이 좋다 안 좋다, 그러니 뭘 어떻게 처방이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도농업기술은 최초입니다. 두 번째, mRNA를 작물 생육 진단에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 코로나 때 백신 맞았잖아요. 그때 mRNA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mRNA에서 이 M자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RNA가 발현될 때 뭐가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걸 밝혀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작물의 어떤 안 좋은 환경, 예를 들어서 병이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저온 같은 안 좋은 환경이 있으면 대략 한 일주일 뒤에 이게 잎사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식물에게는 많은 뭔가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고, 작물에 일주일 뒤에 나타나는데 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뭔가 일어나는 일을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면은 빨리 처방을 해서 나중에 생육이라든가 수확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mRNA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벼하고 콩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벼는 우리가 외떡잎 식물로 대표 주자고, 콩은 이제 쌍떡잎 식물로 대표 주자로 해서 나중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벼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위에 강원도, 경기도, 충남, 전북 이렇게 4개 벨트를 엮어서 이게 어떻게 병해충이 오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포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벼에 대해서 어떤 병해충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서 미리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사실 세계 최초입니다. mRNA를 농업의 작물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명장 모델인데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요즘 수술이 끝나면은 수술 일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수술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거나 아니면 귀에다 꽂고 하면은 수술이 끝나면 이게 모든 게 수술 일지로 분석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업에도 영농 일지를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농사할 때 직접 말을 하면 얘가 영농 일지를 만들어주고, 그 영농 일지를 모아서 인공지능이 분석하면은 명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로 농사를 잘 짓는 명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농사 지으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말로 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디지털 영농일지를 만들어주고요. 그 영농일지를 1년 동안 모아서 분석하면은 명장의 노하우가 들어간 명장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명장 모델을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라든가 농가에 보급을 하면 누구든지 최고 농업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즉 명장에 버금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명장 모델이 만들어지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고, 그러면 명장 입장에서는 내 모델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킬 것이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거고요. 그게 나중에 다 모아지면은 디지털 영농 일지를 통해서 이 명장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후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도농업기술은 최초 작업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CS 도전인데, CS는 미국 가전 전시회입니다. 가전하면 보통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게 가전이지만은 요즘 CS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부터 자동차가 전시되기 시작했고요. 2019년부터 트랙터가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개인 유전자 기반 맞춤형 식단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이 CS에 도전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공무원 조직이 CS에 도전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유전 정보하고 평상시에 내가 병원 다녔던 이 병력 이걸 분석해 보면은 나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영양 정보를 분석해 낼 수 있어요. 이 영양 정보에 기반해서 품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품종을 최적 재배 조건에서 키울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 기술이 다 나와 있겠죠. 유효 성분이 규격화된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제조하면 내 개인 맞춤형 식단이 됩니다. 근데 물론 내가 개인 매일 식사를 제가 주문해서 먹을 수는 없겠지만은 구내식당에서 먹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이걸 다 분석할 수 있고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돌려보면은 개인별 영양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평상시에 뭘 얼마큼 먹어야 하는데 한 달 동안 이걸 먹었다 못 먹었다라는 게 분석이 될 것이고 그걸 정기적으로 피드백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내가 뭘 먹어야 하는데 못 먹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로컬푸드하고 연결해서 자동으로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CS에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당연히 세계 최초입니다. CS에서 개인 건강 기반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은 여러 번 나왔는데 유전자 기반해가지고 개인의 건강 관리를 하는 식단은 세계 최초입니다.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서 저희가 CS에 도전하면서 혁신상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건 아닌데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는데 대략 5km 단위의 동네 예보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5km 이내에는 수많은 농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상청의 그 기상 정보를 받고 데이터를 받고 거기에 지형 정보를 덮어 씌워서 30m 단위의 농장 예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처음에는 그 지리산 근처 구례, 함양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쪽 부분으로 점차 확대하다가 경기도는 작년에 2군데, 안성하고 평택, 그리고 올해 9군데, 그리고 내년에 경기도 모든 지역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면은 아침 4시나 5시 되면 문자가 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 농장 어디에 서리가 내릴 것 같으니까 방사팬을 트세요. 라는 그런 문자가 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는 이제 연구하고 지도가 구별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라는 말은 분명히 없어질 것이다. 누가 누굴 지도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건 농업의 모든 기술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그 인공지능 학습한 것을 국민이건 공무원이건 농민이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 학습을 하는 것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직이 아닌 지도직, 지도정책 과장이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과제를 제안해 놓은 상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농민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농사에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스킬이 있는 분들도 인공지능을 좀 조언을 받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이건 우리나라 도원의 최초입니다. 사이버 식물병원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2014년에 이렇게 10년 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농업 위주,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뭐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벼를 가져오면은 이쪽에서 진단해 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바뀌어서 도시민들이 한 80% 정도 들어옵니다. 하루에 대략 한 2,000명 이상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자,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꽃이 좀 이상합니다, 식물이 이상합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서 이쪽으로 올려보내면은 지금 현재는 전문가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3, 4일 만에 답변을 보내주는데요. 그렇게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먼저 판단을 해요. 이건 무슨 병 같아요? 어떻게 처방하면 좋습니다. 라고 인공지능이 판단한 내용을 전문가한테 알려주면 전문가가 그걸 검토해서 맞네 그러면은 답장이 가는 거고 이상해 다시 한번 분석해 볼래? 아니면 그건 내가 분석할게 라고 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단계랄까요? 사전 판단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 최초죠, 당연히. 그리고 이건 연구하고 좀 상관없는데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는 정규직이 143명, 공무직이 167명, 그리고 기간제가 많을 때는 한 3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로 한 700대 정도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안 되고 주차 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는
425대의 주차 공간이 있는데 이게 본관인데요. 본관 주변에는 주차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본관 주변에는 기껏해 이 정도 주차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뒤에 있는 잔디밭이 있습니다. 이 잔디밭에 모래를 깔고 로프로 금을 그어서 거기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또 잔디밭으로 제대로 활용 못하니까 여러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 앞에 로타리 있죠. 이 로타리 폭을 조금 줄여서 이만큼 여기를 밀어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대략 한 20대, 20대에서 한 40대 정도 이 안쪽에 들어가고 왼쪽 이쪽 포장에 또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은 웬만큼 주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본관 부근 주차장은 이걸로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런 공사를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꽤 알려졌다는 3개 언론사의 고정필지를 2025년 봄부터 맡기로 했습니다. 일단 농민신문, 그리고 경기일보, 더 AI라는 조선일보 자회사가 만든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제가 고정필지를 하게 됐습니다. 고생 좀 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도 이런 공간을 통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을 홍보하고 농업의 범위가 이렇게 많이 넓어지고 있다. 이것을 농민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업 방향, 그러니까 농업의 정책이건 연구건 지도건 컨설팅이건 농업 방향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또는 과거에는 생산자를 위한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뭔가를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을 위한 정책을 썼고 그래서 농민을 이렇게 지원해줘야 하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소비자를 위한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농산물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특히나 생산만 해놓고 판매를 못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농업에 더 신경을 썼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농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맞춤형, 소비자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2018년에 이미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런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는 질병과 직접 싸우지 않겠다. 즉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지금 현재는 암을 도려내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질병과 싸우지 않고 아예 암에 안 걸리게 하겠다. 뭘 통해서? 농산물, 음식을 통해서 암에 안 걸리게 하거나 암에 최대한 늦게 발현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바이오로지컬 센츄리의 선언 내용입니다. 그걸 농업이 하는 방향으로 아마 농업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뉴턴의 사과나무 후계목이 있습니다. 뉴턴의 사과나무는 유명하잖아요.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누워있다가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말균력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뉴턴은 세계 최고 과학자이고 또 사과는 그 과학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농업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이 사과나무 후계목을 3대 후계목이 지금 우리나라 표준과학연구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원예연구소에서 받았고 원예연구소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나중에 치유농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이 후계목을 하나 가져다가 이게 치유농업 공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다가 사과나무를 좀 심어서 나중에 농업의 상징이기도 하고 과학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유농업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